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신가요? 계속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진 않으신가요?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의학 치료로 여러분을 병원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펜타일의 유연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스카이캐슬 탈출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죠. 얼마 전에 많이 유행했었죠. 네네네. 그리고 보셨어요, 원장님? 봤죠. 유명해서 봤는데 네. 왜냐면 왠지 제목이 많은 네. 학부모와 많은 학생들의 네네. 어떤 심리적인 문제와 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그쵸. 직감했고, 네네. 그다음에 저도 뭐 학부모로서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걸 들었고, 네. 저도 사실은 이 스카이 캐슬에 갇혀서 네. 그 안에서 정말 그 네.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 그냥 제목만 보고도 이게 그렇죠. 왠지 뭔가 내가 걸어온 길과도 뭔가 연관이 알 것 있겠다,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음, 사실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네.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가 사실 우리나라의 이 학업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요즘은 애들 탈모 오는 게 네.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 원인이 크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시키니까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처음에 느낀 거는 의사들이 사실 그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그렇게 사실 부자가 아니거든요. 네. 도- 그 도- 배경에 이제 아빠들이 그렇죠. 대학병원 의사분들이시죠. 대학병원에 있으면 이렇게 돈을 많이 네네네. 벌지 못해요. 근데 음. 거기는 되게 좋은 저택에 사시더라고. 엄청난 저택. 예. 근데 그런 네. 거 같은 설정이 자꾸 의사에 대한 환상을 자꾸 심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다 직업군이 의사분들이 많이 아니,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네네. 물론 그거를 바로 잡고자 하는 방송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너무 좋은 저택 같은 데다가 살고 네. 막 그런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받는 월급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돈을 모아서 그런 큰 저택을 살 수 없어요. 원장님도 대학병원에 계셨었던 거죠? 그렇죠. 이전에? 당연히 있었죠. 음. 근데 오래 있지 않았죠. 탈출했으니까. 어떻게 탈출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길이 너무 이제 꽉 네. 짜여져 가지고 숨 쉴 틈 없이 이제 가는 거니까 그게 거의 이제 중고등학교 끝나고 네.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부터 이제 의대 6년, 뭐 수련 1년, 네. 저 수련이 인턴 레지던트 5년, 거기다가 중간에 군대까지 3년 하면 정말 끝없는 그 길에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 완전히. 원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일단은 중학교 때 이쪽 그 강남으로 이사 올 때서부터 네네네. 감지했죠. 뭔가 좋지, 뭔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중학교 때요? 그죠? 네. 중학교 때 네. 압구정동으로 이사를 오고, 그죠? 네. 청담동, 압구정동, 뭐 이 삼성동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갑자기 학교 끝나는데 이제 과외도 해보고, 네네. 막 집으로 엄마들끼리 막 모여서 막 상의를 하더니 네. 집으로 막 선생님이 오기도 하고. 진짜요? 그게 바로 거기 나온 고액 과외였어요. 그런 고액가에. 그런 걸 했었죠. 네. 물론 이제 전혀 부모님의 혜택이 없이 이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좋지만, 그럼요, 네. 사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야 하는 학생들한테는 진짜 그것이 내가 이 도움이 필요해 하면서 그 도움을 받는 거가 아니라 그냥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는 정말 힘든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의사셨기 때문에 그런 의사에 대한 환상이 없었거든요. 네, 환상이 없죠. 다 보셨으니까 오랫동안 그것도. 네, 환상이 없고, 네. 그리고
의사 생활 하는 생활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의사가 저는 그래도 하면 괜찮은 직업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좀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으셨어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네. 하는데 그때 좀 뭐 작곡가가 될지 대학교 때요? 그러니까 전공을 네. 음악을 할지 의대를 갈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 진료실에서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다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근데 이제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좀 꼬시셨지. 어떻게요? 야, 대학만 가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다 하게 해줄게. 가면 시간도 많고 너 가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 가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밴드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음악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네. 고민하다가 갑자기 고민이 싹 풀리고 네네. 열심히 이제 부모님의 그 스카이캐슬에 같이 들어가셨구나. 보조를 맞춰서 이제 열심히 했죠. 네. 열심히 했죠. 근데 음악을 그럼 아예 안 하고 공부만 하셨어요 그때는? 아니 음악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작곡을 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 너무 그 스카이캐슬에서 너무 소리를 많이 크게 내니까 악기 네. 연주하냐고 제 방을 방음으로 만들어 버렸어. 진짜요? 어느 날 학교 왔더니 집이 엄마가 방 문이 두께가 완전히 그 방탄문 두께가 뭐 이렇게 한 15cm, 20cm 되는 문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플로팅 신문 같은 그런 그쵸. 그거보다 그러니까 더 방문을 두꺼운, 그렇게 네. 그 방을 다 방음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는 아무리 네가 마음껏 소리 지르고 다 해도 네. 박을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그 방을 낸 거죠. 우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 풀면서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배려였죠. 생각해 네. 보면 그쵸. 그때 해주신 게. 그때 이제 스카이 캐슬에 그때 이제 뭐 네. 그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제 친구들은 뭐 부모님도 서울의대 네. 교수님이시고 뭐 형도 서울의대고 완전 엘리트. 걔는 또 분들. 서울의대를 갈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겠다. 저는 또 네. 이제 아버님 연대 교수셨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연대 가려고 그랬고 그리고 음.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학교를 가봤더니 서울대 앞에는 놀 게 없더라고. 지금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연대 앞에 갔더니 잘 돼 다재다하게 있죠. 복작복작한 게 맞아요. 여기는 괜찮다. 차이가 너무 커. 그런 마음이 딱 네. 들어서 학교를 딱 갔다 오고 나서 야 가고 싶다. 차이가 너무 커요. 그때 마음이 좀 어머. 들었어요. 그때 그 음. 유흥가를 보고 네네네. 그때 막 독수리 약국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독수리 학국이 뭐예요? 그 유명한 만남처 있어요. 그 옛날에 강남역에 뉴욕 제과 같은 만남처가 있거든. 유명한 독수리 약국 네. 앞에서 만나 이런 데. 독수리 학국. 그렇죠. 그런 데 멋지. 있었어요. 네. 그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를 학교를 먼저 탐방을 하고 왔더니 그때 내가 앞으로 갈 학교가 어디를 가면 좋을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몇 군데를 갔는데 갔다 보니까 그 왠지 그 신촌의 그 앞 거리가 막 따뜻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죠. 도움이 됐고 의사에 대한 건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네. 아버님이 네가 학교를 가면 얼마든지 네가 다 해주겠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시간도 네. 내고 해주겠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뭐 의사 되면 좋고 그다음에 아버님이 의사시니까 많이 또 좋아하실 거고 네. 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의대를 갔죠. 근데 연대를 갔는데 웬걸 갔더니 대학교 저는 갔더니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대학교 가면은 네. 이거는 다 할 수 있다고. 시험 범위가 그냥 원서 한 권이에요, 한 권. 시험 볼 때마다. 한 과목당이요? 아니 그러니까 어쩔 때는 시험을 얼마에 한 번씩 봐요? 얼마만에 한 번씩? 아니 그러니까 그럼 갈수록 잦아지는데 갈수록 아니, 잦아져. 근데 이제 시험이요? 예과 때는 좀 나은데 본과 가면은 시험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두 개씩 볼 때도 있었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두 권씩을 시험을 본다는 진짜 네. 일주일에 한두 권씩은 아니겠죠. 근데 음. 책을 갖다가 시험 보려고 책 한 권을 이 원서를 하나 다 봐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지 뭐. 근데 그걸 하요라고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네. 목요일인데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시험 뭐가 범위랑 이런 걸 알려주거든요. 3일 전에 알려줘요. 한 월요일 날쯤 이제 공부 시작했다 이제 하면은 근데 월요일 날 밤에 이제 10시에 끝나. 해부하다가. 그 집에 가면 11시, 12시야. 그때 화요일 날도 뭐 하다 보면 밤 한 10시쯤 집에 가고.
그거 수요일 날 되면 내일 시험이네. 이렇게 돼버리고 근데 다른 애들 다 해요. 그거 어떻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다. 애들 다 그 이상한 애들만 모였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게 다 할 만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든 해올 걸 아니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죠? 그 정신병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맨날 살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네. 야 이거 너무 센데. 근데 이거 내가 사실은 음악도 하고 싶고 뭐 명상도 하고 싶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이거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 중고등학교 때가 완전 연상선이네. 그런 걸 느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탈출이 시작됐죠. 아니 원장님 밴드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밴드는 94년도에 제가 몇 학년 때 그러면 그 만드신 거예요? 94년도에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죠. 네. 그때 이제 휴학 전에? 전국 휴학 일주 전에. 전국 일주 네. 하다가 아이고 전국 일주. 강릉 따라서 이렇게 버스를 네. 타고 가는데 그때 네. 뭐 한참 타야 되니까 그냥 막 네. 신문지를 막 주워서 보고 있는데 신문지를 주워서. 예. 네. 고대에는 히포피엔스라고 하는 오래된 네. 락 그룹이 있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에. 근데 연대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근데 제가 계속 락 음악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이걸 하고 싶은데 그때는 락서클이었고 다 이 뭐가 있었냐면 풍물패 같은 거 아니면 원장님 풍물패 하셨던 얘기도 해주세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또 풍물패도 했었고 하여튼 네. 그다음에 그 약간 그 뭐 운동권 노래패 이런 거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있었고 있구나. 네.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오, 아이고 제가 제일 고상해. 싫어하는 게 아이고 그거 고상해. 폴로 그 기세우고 다니는 네네네네. 그리고 원서 일부러 원서 하나 빼가지고 밖으로 들고 다니고 그거 이렇게 네. 막 그러고 다니고 이게 폴로 기세우고 다니는 폴로 애들 기세우. 정말 재수 없어요 진짜. 나 진짜 걔들 보면 막 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오케스트라 할 거야 그렇다고요? 아니 연대 안에 네. 의대 오케스트라 의대에 있는 오케스트라. 물론 사람마다 그게 뭐 좀 다르지만 다르겠지만 저는 약간 히피 쪽에 가까운데 그걸 보고 너무 그게 사실 저는 간지러우셨구나. 클래식 음악은 좋아하는데 네. 그 사람의 음악을 하는 게 정말 음악을 좋아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뭔가 보여주기식인 거 너무 같고. 뭔가 네. 그 각 잡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세브란스의 앞뒷자를 써서 그냥 그 이름 만든 데는 1분도 안 걸렸어요. 세스라고 해서 후배들이 아마 이거 들으면 재밌어 할 텐데 세스라고 이름을 짓고 네. 락 서클을 만들어서 주변에 애들을 지나가는 애들을 붙잡고 의대 애들을 붙잡고 네. 만들었는데 서클룸도 못 얻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그지처럼 여기저기 그지처럼 다니면서 네. 뭐 했지만 하여튼 지금은 어쩌저쩌지 해서 지금은 연대의대에서 가장 큰 서클 중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원장님 가끔씩 아니라 매년 이제 원장님 세스 후배라고 포스터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알아요? 원장님이 만드신 시조죠, 거라는 시조. 거를 알고 오는 걸까? 알고 오는 거죠. 어머나. 그냥 저 꼭대기 위에 있는 그러니까 시조 그냥 창시자 아저씨인데 이제, 근데 이제 돈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저도 이렇게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청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대학생들. 엄청 어리죠. 이렇게 수줍게 내밀어 이런 포스터를 그러니까 포스터를 수줍게 이렇게 내밀면 어쩔 땐 바쁠 땐 그래. 야 포스터 안 가져야 되니까 계좌 불러줘. 그렇게 하면 얘 그래도 포스터를 빨리 계좌 내가 글 써줄게. 오지 마. 그렇게 하면 이제 안 오더라고. 진짜. 싸주면 안 와요. 그러니까 아주 뜨문뜨문 우리 오시던데. 때는 선배가 없으니까 그런 공연할 때도 돈이 없으니까 그런 약간 돈 모아서 하고 그랬는데 문화적인 그죠? 저희들이 그걸 닦아놓음으로 인해서 네. 걔들은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선배들 한 번씩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으면은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좋은 환경이죠. 그쵸. 좋은 환경이지. 언제부터 그게 생긴 거죠? 궁금한데. 뭐가 언제 생겨요? 그런 재밌는 문화? 선배를 찾아가고 그거는 원장님 만들고 나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있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원래 아니, 이제 동아리들이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본과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보고 나왔으니까 보고 나오셨구나. 이제 엄청 오래된 그거네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응답하라 1994 보면 네. 거기에 그 빙그레라고 하는 네. 애가 1994인지 뭔지 하여튼 1994 맞을 거예요. 네. 거기 신촌에 사는 빙그레라고 하는 애가 네. 그 연대의대를 다니는데 락 그룹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세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네네네네. 만든 서클이 그 거기에 드라마에 나오는 배경으로 거네. 나오니까 아, 그게 재밌으시겠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연대의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서 있다고 알아보고 하니까 네. 그 배경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도 일종의 첫 번째 탈출이었고 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오케스트라보다 더 잘된 큰 서클이 됐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탈출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숨을 쉬어야겠다. 네. 이 상태대로는 학교 계속 다닐 수 없다. 그래서 그 아주 계획적으로 휴학을 했어요. 휴학. 네, 네. 휴학을 했죠. 휴학을 하고 휴학을 하면서 이제 뭐 작곡, 편곡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연주도 많이 클럽에서 연주도 많이 하고, 어머나. 그다음에 이 월요일은 얘기도 처음 어떤 듣네. 클럽에서 네. 연주하고 뭐 금요일은 네. 어디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돈 받고 공연하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아르바이트 하고 그다음에 그 명상하고. 근데 휴학을 한다고 명상은 또 언제 하셨어요? 아니 어느 틈에 또 명상을 하시나요? 명상을 계속 네. 했죠. 그때는 이 어찌 내가 이 삶과 죽음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를 알지 못하고 어찌 이 삶을 살 것이냐 이런 생각에 정말. 사로잡혀 가지고 네. 그런 걸 명상을 오래 했는데, 근데 휴학할 때 이제 굉장한 이 반대에 부딪혔죠. 부모님의.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셨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저의 인생과 부모님 인생 다른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되시니까 왜 네. 너는 1년을 그렇게 쓰려 그러냐. 네. 근데 보면 스카이캐슬 봐도 그 유럽 여행 막 거긴 좀 더 심하잖아요. 엄청 심하죠. 고3이 자퇴를 하고 유럽 여행을 가거나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니래도 거기에 비하면 휴학은 사실 귀여운 거죠. 그쵸. 퇴학 아예 그만두는 게 아니니까. 커플 티셔츠 커플 반지 세상 끝에서도